오늘은 금리 상승기에 수익형 부동산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과연 악재인가? 한번 오늘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요즘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네네. 수익형 부동산은 이러한 상황에 어떤가요? 네, 이제 저희가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금리에 직격탄을 맞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수익률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보려고 사람들이 최대한 대출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 금리,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 비율이 뭐 70%, 오피스텔 60% 뭐 이런 수준, 뭐 지식산업센터 심한 곳들은 80%까지도 받곤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좀 분양시장하고 매매시장, 최근에 분양시장 상황을 좀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행사들이 땅은 비싸게 샀고 건설 기자재 값은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 단가가 올라가니까 분양을 비싸게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물들이 잘 안 빠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한테 조금씩 이제 할인 분양하는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매매 시장 역시도 많은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영향도 크지만 더 큰 게 그 주택수 문제.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주택수에 제외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없어지고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져서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다 보니까 많은 급매물들이 나와서 좀 오피스텔도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맞고요. 금리도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최근 매매가들이 많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오피스와 상가 역시도 금리에 매물이 좀 적체가 심화되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또 반면에 좀 기회로 보이는 거는 이 수익형 부동산들,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상가들이 좀 좋은 물건들이 좀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는 것도 봤었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가 꼬마 빌딩 완전히 작살났다. 뭐 수익률 금리에도 상업부동산도 역시 침체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언론의 기사나 이런 뭐 유튜브 내용들도 많이 봤는데 뭐든지 안 좋은 점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씩 물건별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상가 투자나 오피스텔 등 투자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좀 시장을 거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좀 보면서 투자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고금리 대처 방안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이제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사할 목적이 없고 집을 팔 의향이 없다 하고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서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파트 전세난에 오피스텔이 전세가 역전세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 제가 이런 사례들, 이런 물건들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주변에 9호선 양천 향교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양천향교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이 시세를 보니까 매매가가 한 1억 3천 정도 현재 매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전세가 1억 4,500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553만 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5%가 넘어요. 대출 없이도. 사실 이런 매물들은 만약에 종부세나 양도세 영향만 없다 한다면 되게 좋은 투자처예요.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상가 오피스하고 달리 공실위험이 현저히 낮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세대수도 지금 한 300세대 가까운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그것도 9호선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건 금리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무실이나 고층 상가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 우리가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최근에 분양 상가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상가에 제가 알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사무실로 임대를 마쳤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기존의 분양가로 했을 때 4.8% 수익률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 예를 들면은 2억 7,800짜리가 2,800에 100만 원 임대 계약이 돼 있는 거. 한 4년 정도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매물들은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기존 분양가로 해도 수익률 4.8%인데 이제 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온 게 여기서 또 뭐 2,800 정도 할인을 해서 2억 5천 정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따져보니까 계약 평당가가 7,797만 원, 전용 평당가가 1,521만 원인데 심지어 여기도 역세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수익률이 5.41%란다면은 사실 이런 기회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쯤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1층 상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많은 사례들을 좀 보는데 저희 사무실 근처에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보면은 그 양촌양교역에 보면 아까도 오피스텔도 공교롭게 같은 지역인데 좀 비교해 볼 만하니까 제가 그냥 급하게 사례들 좀 조사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 근처 사례들을 좀 많이 뽑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곳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의 상권이 마곡지구의 4개역 상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상권이 현재로서는 양천향교역 주변으로 보면은 실제 상권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오피스텔 건물들의 1층 상가들이 있고 이 1층 상가들에 보면은 현재 입주당 벌써 한 6년 차 돼가는데 이 건물들의 공실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6년 전 분양가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한 상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분양가까지 사실 떨어진 거예요. 전용 평당가가 한 6천만 원, 6천원에서 7천만 원 사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영향을 받고 있냐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수요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상가 공실의 이유가 지금 요 두 블럭이 굉장히 큰 땅인데 지식산업센터 용지인데 그동안 서울시 예산 문제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전에 제가 저희 마곡지구 한번 촬영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최근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고 대형 건설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제가 조감도 돌렸지만 굉장히 큰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데 이 건물에는 재밌는 거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못 들어오게 용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이 건물들과 마주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되게 향후에 보면은 수익률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향후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왜냐면은 2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몰린다 그런다면 거기에 휴게음식 일반시장이 들어간다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모아놓고 가두리처럼 장사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곳들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섹션 오피스하고 지식산업센터 사무실들 같은 경우는 마곡과 하남을 비교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매물, 그러니까 가격이 막 급매물들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남 미사 지역과 저희 마곡 지역의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비교해 보니까 한 2억 5천에 555만 원 하는 게 2억 5천 정도면 수익률 2.69%인데 여기도 급매물로 나오게 되면 한 4%가 넘어가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들이에요. 공실 위험 없이 사무실로 좀 잘 나갈 수 있는 곳. 아직 임대가 좀 정상화가 안 된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한 4%가 넘어간다면 볼만할 것 같고요. 마곡지구 섹션 오피스는 제가 한번 촬영했던 내용이 있었죠. 마곡지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억 1천짜리가 1,000에 90만 원 정도 월세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급매로 나오는 것들 수익률 4% 넘어갈 때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 금리 인상으로 수익률의 변화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한데요. 사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크냐. 뭐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가느니 뭐 7%를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언론에서 좀 과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현재 기준금리 1.75% 금리란다면 여기서 가상금리 몇 프로 받냐에 따라 차이가 틀리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니까 한 3% 중반, 4% 초반 사이에 대부분이 경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2%대에서 3%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한 1% 차이가 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세금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실제 저희 고객이 11억에 상가를 샀다가 1억에 400에 월세를 주고 있는 매물인데 여기에 그전에는 2.6%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번에 대출이 만기가 되면서 이분은 좀 운이 안 좋아요. 왜냐면
금리가 최고 올라갈 때 지금 재계약을 한 케이스인데 1%가 올랐더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1억의 매물을 샀고 보증금은 1억, 대출은 6억을 받았을 때 실투자금은 4억이 투자가 됐던 겁니다. 이랬을 때 연수익이 4,8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씩이니까. 그랬을 때 이자가 2.6%였을 땐 1,560만 원, 3.6%였을 땐 2,1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순수익이 3,240에서 2,640으로 약 한 600만 원 정도가 줄었죠. 월에 50만 원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8.1%에서 6.6%까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약간 1.5%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대출을 안 받았을 때 4.8%의 수익률보다는 나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출 비중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만약에 금리가 내 현재 수익률보다 높다고 그런다면은 대출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대출 비중을 유지하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400에서 한 지금 50만 원 차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매매가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금리 상승기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물건 종류별로 제가 이거는 뭐 어떤 이론에 있다던가 뭐 책에 있다던가 내용이 아니라 제가 경험상 이 정도 기준에서 금리 상승기 선택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경험은 2007년, 8년도부터 그 리먼 사태 때 그때에서부터 한 봐왔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 물건 첫 번째로 선택의 기준을 넣고 그리고 저희가 전에 좋은 오피스텔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쭉 브리핑,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 목적은 원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상승이나 황금성을 고려하면 전용 10평 이상 투룸도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이 투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80%만 넘어도 되게 양호한 매물이니까 한번 투자할 때 고려해 볼 만 하고요. 기본적으로 세대수는 물론 100세대 이상인 걸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서울 역세권 기준으로 근데 수익률 기준을 보면 원룸 임대 수익 경우 무대출 수익률 5% 이상. 아까 마곡엔 오피스텔이 딱 거기 안에 제 타겟 안에 들어온 게 이런 매물들인 거예요. 투룸은 3% 이상 시에 투자를 좀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조건 정도 전제 조건을 넣었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마곡지구 양천 향교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 수익률이 되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공사장인데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고 향후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데는 임대 수익률이 3% 이상이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시점에서 제일 고려해 볼 만한 대상 상가가 1층 상가예요. 왜냐하면 1층 상가는 갑작스럽게 배후 인구나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상권이 살아날 때 가장 빠르게 임대료 영향을 주는 곳들이 1층 상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배후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 물건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거지역처럼 상권 확장의 변동성이 낮은 데들은 최소 4% 이상 정도 수익률이 확보가 된 곳, 즉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임대료의 기준을 둬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 상가나 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수익률이 기본 4%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층부 상가나 오피스, 지상 같은 경우는 임대료의 변동이 폭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절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층부 상가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학원, 사무실 이 정도 건물 위주로 고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하고 관련이 있어요. 투자 수요. 만약에 상층부 상가에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업종들, 뭐 유흥업종이라든가 변화가 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매각을 할 때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 위주로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층부 상가 같은 경우는 4.5%, 오피스나 지상 같은 4% 이상으로 선택의 폭을 좀 좁히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좋은 시기에 잘 잡을 수 있는 투자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